눈 깜짝할 사이에 암호화 코드를 해독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며 의학, 금융,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양자 컴퓨팅의 세계입니다. 물리학 법칙과 기술의 한계가 최대한으로 확장된 세계죠. 이제 양자 컴퓨팅을 알아볼게요. 양자 컴퓨팅이 기존 컴퓨팅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양자 컴퓨팅의 양자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얽힘과 중첩을 기반으로 작동해요. 이 두 가지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리죠. 이건 무엇일까요? 얽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얽힘은 두 입자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한 쌍의 마법 주사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마법의 주사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다른 주사위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알고 같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주사위를 아무리 멀리 떼어내도 주사위의 숫자는 항상 동일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알겠어요? 마법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얽힘입니다. 다른 점은 마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입자를 화성으로 가져가고 다른 입자는 지구에 남겨둘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입자는 항상 다른 입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즉, 한 입자를 측정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다른 입자의 상태를 즉시 알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제 실험에서 이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2022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실험에 오류가 없으며 고전 물리학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중첩에 대해 논의해 볼게요. 중첩은 양자 시스템이 측정될 때까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친구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각 라운드의 결과가 가위바위보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사물이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여러분의 손은 가위바위보와 가위바위보에 중첩된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고 친구가 그것을 볼 때만 손이 그 상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기억하실 거예요. 상자 속의 고양이는 중첩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상자를 열고 결과를 관찰할 때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실험이었기 때문에 고양이는 괜찮아요. 양자 컴퓨팅의 이 두 가지 원리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컴퓨팅은 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고 조작해요. 컴퓨터 내부의 모든 것, 즉 사용자가 작성하는 메시지, 열어보는 프로그램, 심지어 이 동영상까지도 기본적으로 0과 1의 매우 긴 스트림을 나타내죠. 비트는 항상 0 또는 1이에요.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전등 스위치와 같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중첩 상태, 즉 한 번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그 사이의 모든 상태가 동시에 가능한 것과 같아요. 이제 중첩 상태에 있는 큐비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큐비트를 다른 큐비트와 얽히게 만듭니다. 마법의 주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큐비트의 상태는 다른 큐비트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간단히 말해 중첩은 큐비트가 한 번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얽힘은 여러 큐비트가 모든 상태에서 함께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는 기존의 컴퓨팅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마법의 지니가 모든 소원을 한꺼번에 즉시 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의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에는 소위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는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컴퓨터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지침이죠.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은 슈어 알고리즘, 그로버 알고리즘, 양자 머신러닝 등입니다. 우와, 세사미 스트리트 그로버도 알고리즘이 있다고요?
쇼어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암호화 코드를 해독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비밀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스파이인데 암호가 너무 강력해서 기존 컴퓨터로 해독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에게는 양자 컴퓨터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중첩을 이용해 가능한 모든 조합을 동시에 시도해보세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단숨에 풀 수 있는 마법의 암호 해독기 반지를 가진 것과 같아요. 그로버 알고리즘은 마치 초강력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건초 더미가 너무 커서 기존 컴퓨터로는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로버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어떤 질문이든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초강력 구글과 같습니다.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바늘을 찾을 수 있죠. 또한 이를 이용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는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이해하려는 과학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일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숫자와 변수 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때 양자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중첩과 얽힘을 사용하여 반응을 훨씬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성과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양자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지능형 챗봇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미 2대의 실제 양자 컴퓨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가지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작동하는 모델과는 거리가 멀죠. 양자 컴퓨팅에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몇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큐비트의 수입니다. 큐비트 수가 많을수록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더욱 강력해지죠. 하지만 큐비트의 수가 많을수록 큐비트를 제어하고 안정화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는 오류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다 진보된 오류 수정 기술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간섭성 시간입니다. 가간섭성 시간은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중첩을 중단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길수록 컴퓨터가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간섭성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구글, IBM, 리게티와 같은 기업들은 수십 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100큐비트가 넘는 프로세서도 몇 개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각각 2에서 3큐비트를 가진 소형 양자 컴퓨터예요. 하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기술은 아직 새로운 기술이지만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곧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미래이며 우리는 그 가능성을 수박 겉핥기 하듯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해 봅시다.